안녕하세요 후보님들, 프리랜서 웹디자이너 이드입니다. 오늘은 웹디자이너로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어떤 이유로 취업이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저의 생각과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몇 가지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에 따라 웹디자이너의 일자리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웹디자이너를 필요하는 기업들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에 사는 분들이라면 구직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재택근무나 원격 근무가 가능한 곳을 지원하거나 지역을 이전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급여 문제입니다. 개인의 기대치와 기업이 제시하는 급여가 맞지 않을 경우 취업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신의 실제 능력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자신의 역량을 가소평가 혹은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개인의 가치와 회사의 비전 간의 불일치입니다. 웹디자이너로서 자신의 전문성과 성장 경로가 회사의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회사에서 오랜 시간 일하면서 성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물경력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업무 내용이나 급여 조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비전과 문화가 자신의 가치와 잘 맞을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웹디자이너로서의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그 비결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웹디자이너의 직업 환경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웹디자이너는 단순히 그 이름만으로 통칭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 디자이너, UI UX 디자이너, 프로덕트 디자이너, 앱 디자이너 등 좀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더욱 복잡해지고 기업들이 더욱 세부적인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단순히 웹디자이너가 아니라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업계의 필요성이 큰 역할을 합니다. 즉, 기업들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선호합니다. 제가 봤던 유튜브 영상 중에 개발자 관련 토크쇼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의 신입과 현재의 신입이 기대하는 성과가 다르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에 대해서 되게 와닿았습니다. 과거에는 정보 접근의 한계로 인해 신입이 공부할 수 있는 정보 소스가 제한적이었지만 현재는 유튜브, 구글, 전문학원, 인터넷 강의 등 다양한 소스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환경이 확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입분들의 실력도 향상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우리 사회는 단지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기업이 채용을 결정할 때는 단순히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가 아니라 그 공부를 어떻게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떤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특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결국 기업은 같은 월급을 받고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인재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이상의 능력과 더불어 그 능력을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 역량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최근에 제 라이브 방송이나 오픈톡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검토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웹디자이너 채용 면접관으로서 신입사원들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보고 평가하는 일도 맡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게 디자이너가 제출한 포트폴리오가 맞나?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신입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살펴보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봤을 때 이 정도면 경쟁할 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공부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단톡방에서 국비학원에서 준비해주는 포트폴리오는 취업하기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국비학원에 다니던 분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리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독창적이지 못하고 전문적이지 못한 학원에서 찍어내는 포트폴리오야말로 여러분이 취직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웹디자인에게 포트폴리오는 자신을 대표합니다. 거기엔 여러분의 디자인 철학, 실력, 그리고 노력이 모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열어보세요. 그 안에 여러분의 능력과 열정, 그리고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바로 포트폴리오를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 포트폴리오를 통해 여러분의 진정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웹디자이너로서 성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시대가 발전하면서 신입에 대한 기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준도 높아지지만 경쟁자들의 수준도 높아졌다는 말입니다. 낮은 연봉을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겠지만 실력 있고 인정받는 디자이너는 그만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인터뷰했던 박다람쥐님 같은 경우 이직을 위해서 외국 영상까지 찾아가며 공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력서를 많이 제출했는데 면접자 A가 지원 횟수에 비해 현저히 적거나 자꾸 이상한 업체에서만 연락이 온다면 꼭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지, 노력을 했다면 방향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냥 내 기준에서 열심히 한 건 아닌지, 열심히 했지만 남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지는 포트폴리오가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취업에 성공한 선배님들이 계시다면 취업 준비하고 있는 후배님들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관련된 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프리랜서 웹디자이너 이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